오늘 10분 토론에서는 이용수 체제로 바뀐 대한민국 축구협회 기술위원회가 차기 대표팀 감독 선임을 두고 1박 2일 밤샘 토론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이용수 기술위원장이 공식 기자 발표 회견을 했죠. 외국인 감독 3명으로 압축이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황금축구화에서 10분 토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표팀에게 가장 필요한 감독이 누구인지 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글쎄요, 그것은 뭐 제가 생각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얘기를 해봐야죠. 네, 이용수 예. 기술위원장이 사실은 바로 어제죠. 녹화하는 시점으로 30일 날부터 31일까지 1박 2일 밤샘 토론을 했다고 해요. 네. 외박하셨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지도자로 할 것이냐, 국외 지도자로 할 것이냐, 후보군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고, 그리고 경험적인 측면에 굉장히 무게감을 두면서 후보군을 결정하면서 외국인 감독 쪽으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는데요. 국내 지도자를 응원하는 쪽에서는 그 생각도 많이 하죠. 김호곤 전 감독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포항의 황선홍 감독, 서울의 최용수 감독, 계속해서 이제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모두 능력적인 측면은 탁월합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상 약간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포항이라든가 서울 쪽에 최용수 감독이라든가 황선홍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지봉을 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황선홍 감독 같은 경우에는 많은 팬들이 대표팀 감독을 원했지만은 제 생각에는 황선홍 감독은 포항 전력 때문에 SBS에서는 힐링 캠프도 출연 안 했거든요. 대표팀 감독 안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할 얘기 다 하신 거죠. 아니 외국인 감독 후보 얘기할까 봐 미리 왜 외국인 감독 쪽으로 분위기를 바꿨는지를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편집하느라 힘드실 것 같아요. 일단 그 기술위원회 구성과 행보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전까지 기술위원회가 협회 그냥 뭐 거수기다, 꼭두각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용수 기술위원장이 2002 월드컵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돌아와서 처음부터 그 기술위원회가 해야 될 일을 정확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일단 뭐 그 외국인 감독이냐 국내 감독이냐를 떠나서 기술위원회 그 행보 자체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그 입장에 공감을 하는 게요. 첫 회의부터 1박 2일 밤샘 토론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부담감과 책임감을 참 많이 갖고 있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뭐 외국인 감독 3명으로 압축이 됐는데 좀 그 밖에 또 다른 뭐 행보나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일단 9월 내에 감독을 선임하고자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내에요? 그러면서 이제 대표팀의 행보가 시작이 되는데 이용수 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그거죠. 앞으로 20년을 내다보고서 이 기술위원회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33 프로젝트인가요? 33 프로젝트인가요? 이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단기간적으로 무언가를 낼 수는 없다. 기술위원회가 요술방망이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차기 사령탑의 조건은? 이라는 질문으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준비된 분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지금 중요한 요건은 협회에 좀 꼭두각시가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좀 자기 주관이 있는 뚜렷한 감독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무슨 엔트 의리 논란도 있고 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희석할 수 있는 좀 자신의 좀 주장을 좀 관철할 수 있는 그런 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 기자는 좀 차기 감독의 조건으로서 뚝심이 있고 소신이 있는 그런 감독이 와야 된다. 그런 입장이시고요. 송 의원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이용수 위원장의 이야기에 숟가락 얹겠습니다.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륙별 팀들을 상대해 본 경험, 월드컵 16강 이상 간 경험, 이런 경험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싶은 거는 오픈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색안경을 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을 모시고 온 거는 말 그대로 투명하게 그리고 자신의 주관에 따라서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주위에서 얘기하는 것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역시 외국인 감독 모시고 온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모든 선수들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대표팀이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어쨌든 송 의원은 그 이전에 먼저 좀 풍부한 경험이 있는 감독이 선임이 돼야 된다. 그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외국인 감독이 선임이 되면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네. 우리가 앞서 뭐 고액의 연봉 문제 이런 부분을 좀 단점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좀 장단점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일단 뭐 장점은 뭐 앞서 뭐 저희가 말씀 뭐 드린 것처럼 이제 모든 선수들이 이제 투명하게 볼 수 있다. 네.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반대로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그 내년 1월에 아시안컵이 가장 큰 문제죠. 네. 왜냐하면 네. 그 전까지 좀 선수를 파악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아시안컵도 결국에는 선수를 좀 이렇게 테스트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좀 이런 것들은 좀 단점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선수들을 테스트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린다. 네. 네. 그리고 한국 축구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궁금한 게요. 외국인 감독 3명으로 압축이 됐는데 그 3명 중에서 가장 유력한 감독 누구로 꼽으시나요? 우리가 3명을 몰라. 대충 아시잖아요. 몰라요. 우린 축구협회 사람이 아니에요. 에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 일단은 자기가 원하면서 언론 쪽에 흘린 감독 중에서는 라도미르 안티치 감독을 저는 좀 선호하고요. 왜냐면은 안티치 이 감독이 감독? 네. 안티치 감독이 라리가에서 잔뼈가 굵은 감독이고 세리비아 대표팀을 이끌었기 때문에 네. 라리가 시절에 팀을 이끌었던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저는 선호하는 편이에요. 음. 그리고 그 스팔레티 감독이라고 이탈리아 출신의 뛰어난 전술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팀의 전술적인 부분, 저희가 월드컵 때 플랜 B 없다, 막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스팔레티 감독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명 정도는 제가 넘겨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 혼자 다 해도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네. 좀 원하는 감독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김민재 아니요? 저도 뭐 원하는 감독은 많죠. 뭐 히딩크 감독도 왔으면 좋겠고 하는데 또요?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현실적으로 이 3명의 후보군 안에 파리아스 감독이 들어있지 않을까 파리아스. 좀 예상을 해요. 왜냐면 최근 들어서 파리아스 감독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도 굉장히 많고 뭔가 자신의 지난 과오들을 좀 이렇게 좀 반성하는 듯한 그런 좀 모습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자기가 좀 이런 건 좀 오해였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국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이런 인터뷰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약간 어느 정도 좀 협회와 좀 이야기가 좀 오가지 않았나. 개인적인 뭐 추측이지만 그래서 파리아스 감독이 좀 굉장히 좀 욕심을 내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파리아스 감독이 결국은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외국인 감독이긴 하지만 국내 축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장단점들을 다 상쇄할 수 있는 감독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승 예. 트로피도 국내에서 많이 들었고. 네, 저는 파리아스 감독이 이 후보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송희호는 안티치 감독을 아니요, 꼽으셨고요. 저는 안티치 감독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아까 전에 2명만 얘기하고 1명을 얘기 안 한 게 그 네. 나머지 1명이 제가 생각하기엔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서 그래요. 네. 네덜란드 출신의 프랑크 레이카르트 감독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프랑크.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네덜란드 쪽 감독하고 친분이 굉장히 있죠. 있기 히딩크도 때문에 그렇고, 루트도 그쪽으로 상당히 열려 있고요. 네. 그 레이카르트 감독이 물론 감독으로서는 월드컵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거의 없죠. 그런데 이제 선수로서는 경험이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네. 레이카르트 감독이 지봉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제 머릿속에서는 파리아스가 지나가네요. 왜냐면 레이카르트 감독 너무 연봉이 비싸서 오면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파리아스 감독이 저는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약간 파리아스 감독 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 근데 김 기자가 참 날카롭게 잘 맞추셨어요. 지난번에도 보면은. 네, 그런데 어. 이번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갑자기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네요. 네. 네, 뭐 이렇게 정말 차기 대표팀 감독 선임 이 자리 왕관을 쓰려면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겠죠. 어떤 감독이 내정이 되든 여기저기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고 뚝심 있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좀 구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토론 정리하는 의미로 차기 대표팀 감독 땡땡땡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네. 대표팀을 환골탈태 시켜라. 환골탈태. 네, 역시 그럼- 사자성어. 네, 그런 말은 다 할 수 있죠. 네. 뭐죠? 이게 지금 사면 초과에 빠졌어요. 아니. 자승자박이에요. 차기 감독 땡땡땡 했으면 좋겠다 이건데 네. 지금까지 이제 대표팀은 굉장히 협회에 좀 휘둘리는 모습이 많이 있었거든요. 차기 감독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다. 마음대로. 네. 예. 기술위원회 분들이 혹시 우리 황금축구와 프로그램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감히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 토론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